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한국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체류 상태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한국 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라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모든 법률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불법 체류자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병원 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라도 치료와 보상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 발생 시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로 버티기보다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치료 내역과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온라인 토탈 서비스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후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병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후유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보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근로자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가입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외국인 식당 종업원이 과로로 인하여 휴일에 자택에서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음식점에서 홀서빙하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근로를 마치고 휴일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중대 뇌동맥류 파열 등의 상병, 흔히 말하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업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휴일에 자택에서 쓰러진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되는지,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되는지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내지 6일 근로하면서 10시에 출근하고 21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점심에 2시간, 저녁에 1시간을 각각 휴게 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 등에 의하면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업무 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재해자의 주 평균 업무 시간은 60.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에 해당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업무 시간에 일하는 도중에 사무실에서 쓰러져야 산재가 인정되는 걸로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이 뇌출혈 등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했고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여러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을 적용 제외하고 있을 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쟁점들을 모두 포섭한 후 관련 증빙 자료들을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관할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재해자의 과로 및 신체의 부수적인 부담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마침내 재해자의 뇌출혈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지출했던 병원비 중 급여 부분을 요양비로 지급하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취업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금액 중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